다음으로 기반 기술 쪽에 RFI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FID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고요. 마이크로칩을 내장하여 RF 주파수 변조 방식으로 안테나와 교신을 통하여 근거리, 원거리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무선인식 기술을 적용한 자동 식별 시스템입니다. RFID의 특징은 비접촉이고요. 마이크로칩을 쓰고요. 무선통신을 써요. 비접촉이기 때문에 무선통신을 쓰는 거죠. 비접촉 설명은 이게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원거리 인식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칩과 메모리 탑재 정보, 입력,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리더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통신을 합니다. RFID 구성도는 태그, 리더, 그리고 네트워크 있고요. 미드웨어,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뒤에 상세하게 보실 겁니다. RFID 시스템은 태그, 리더, 샤방이라고 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미드웨어죠. 그리고 ONS, 그리고 PML, 피지컬 마크업 랭귀지를 제공하는 서버죠. PML 등이 포함된 미드웨어로 구성이 되고요. 이것들은 BCN,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FID 구성 요소 PT가 두 장인데요. 첫 번째 겁니다. RFID 구성 요소는 RFID 태그가 있고 리더가 있는데요. 태그부터 보시면 태그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마이크로칩과 RF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태그에 있는 메모리는 read only, write once, read many, write, fully readable로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요. 태그 유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태그 유형에 따라서 액티브와 패시브한 태그가 있고요. 이것들을 비교하면은 전력, 장점, 단점, 접속 방식,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태그는 자체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 태그는 내가 배터리가 없는 거죠. 전력 측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장점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까지 인식할 수 있어요. 대신에 패시브 태그는, 수동형 태그는 비교적 작고 가격이 저렴해요. 대신에 액티브 태그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장치가 커야 되고요. 고가여야 되고요. 배터리도 갈아줘야 되죠. 그리고 패시브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리더와의 거리가 10m 이내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액티브 RFID는 전자기파 방식으로 접속하고요. 패시브는 리더에서 보내주는 자기장을 통해서 그걸 전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 유도 방식을 통해 접속하고요. 액티브의 분야는 제조, 창고, 의료 등에 쓰이고요. 패시브는 대량 유통, 응용 환경, 교통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RFID 구성 요소 중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태그를 인식하는 기기고요.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된 리더가 신호를 보내어 태그를 인식합니다. 리더는 휴대 가능한 터미널일 수 있고요. 요금 징수소, 톨부스와 같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된 디바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 페이지인데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키마 기술입니다. RFID 태그를 이용해서 사물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용도에 따라서 단위 지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인식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식별 코드 체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96비트 코드 체계인 EPC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드웨어 기술은 RFID 미드웨어는 리더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코드 데이터를 수집, 제어, 관리하는 기능을 하며 분산된 구조의 미드웨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통신을 합니다. 이 미드웨어 쪽의 구성을 보시면은 샤방이 있고요. ONS가 있고 PML이 있습니다. 샤방은 인터넷을 통해 ONS 서버의 DB로 제품군을 조회하고요. 조회된 결과로 PML 서버에 연결하여 해당 EPC의 상세 정보를 획득합니다. ONS와 PML은 뒤쪽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이 되니까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RFID 태그 식별 프로토콜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RFID 리더가 리드 범위에서 많은 태그, 그러니까 만약에 제품 그 매장에서 할인마트 같은 데서 리더가 이 태그 정보를 읽을 때 그 태그들이 한꺼번에 정보를 왕창 보내면은 리더는 이 태그, 내가 원하는 태그만 식별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태그들에서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런 신호들을 리더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충돌 방지를 하는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충돌 방지 프로토콜은 태그가 리더에게 전송하는 차례를 부여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합니다. RFID 표준화 동향은 오토-ID 센터와 UID 센터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참여사 측에서는 오토-ID 센터는 미국이 주관했고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ID 센터의 표준화 특징은 모든 사물을 동일된 코드 체계로 아이디를 부여하고요. 메인 센서를 통합 관리합니다. 그래서 코드 체계가 주요 이슈고요. 그리고 EPC 센터죠, 여기가. 그리고 태그 리더 등의 저가 출연이 가능해졌고요. UID 센터는 동경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일본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물을 성격별로 해서 다양한 분류 체계를 뒀어요. 다양한 코드 체계로 아이디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만 보면은 이게 대충 어떤 성격의 사물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토-ID 센터 거는 꼭 ONS나 PML을 다녀와야 이 사물의 정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UID 센터는 다양한 코드 체계로 아이디를 부여했기 때문에 리더에서 바로 인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OS 호환성이 주요 이슈고요. 사용자에게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디를 부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RFID를 하면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는데요. 설명을 보시면 각각의 태그가 고유의 상세 정보를 가짐으로써 이 정보들이 원격에서 인식되어 취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지한 물품들에 대한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리더기에 의해 노출되죠.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논란이 되고요. 해당 상품의 소유는 소유한 개인의 정보와 연계되어 한 개인의 식별자가 됨으로써 감시 모니터링에 위험이 내포가 됩니다. 만약에 명품으로 치장을 한 사람이 그 정보를 제3자에 의해서 알려진다면은 범죄의 대상이 더 될 수 있겠죠. 뭐 납치라든지 이런데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RFID 프라이버시 침해 시나리오는 개인 소지품 정보가 유출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표적이 되고요.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서 수집이 되죠. 그리고 개인 위치 추적 및 행동 양태가 추적이 됩니다. 길목마다 이 리더가 있으면은 누가 어디에 갔는지, 언제 갔는지가 추적이 되죠. 그런 것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이 있는데요. 일단 주로 RFID 태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킬 태그 어프로치는 이 태그를 어느 시점 이후에는 동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태그에 킬 명령을 내리면은 태그가 중단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그리고 다시는 그 기능을 사용 못하는 좀 단점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패러데이 케이지는 어떤 금속 상자에다가 태그를 넣는 거예요.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거는 다시 태그를 써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액티브 제이밍 어프로치는 RFID 신호 읽는 것을 방해하는 기기를 소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해 신호를 계속 태그 옆에다가 보내주는 거고요. 리더가 읽기가 어려워지죠. 대신에 요거는 단점이 합법적인 RFID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RFID 태그 어프로치는 태그 스스로가 정보를 보호하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해시점수나 PKI를 쓰는 방식이에요. 암호화를 적용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로커 태그는 순서 없이 전체 정보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그가 알아서 읽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리더는 모든 정보를 다 받는데 그 정보가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리더는 지정된 리더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건 RSA 랩과 MIT가 제안을 했고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RFID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방안에서 기술적 대응 방안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보실 건데요. 자체 규제하는 방식과 정부 차원의 규제 방식이 있습니다. 자체 규제에서 소비자 공지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RFID 태그가 있음을 인지하는 방식이 있고요. 소비자가 상품 취득한 다음에 태그 제거 또는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 소비자 교육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이 PC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술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저장 정보 이용, 유지, 보완하는 방식은 기업은 이 PC로부터 발생한 정보를 이용하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방식이 있고요. 정부 차원의 규제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소비자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이용 및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방식, 공개 사용의 목적을 명확화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개인 참가의 권리, 그리고 정확성 및 안전 보호 등을 정부 차원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RFID 프라이버시의 향후 전망은 RFID 프라이버시 문제는 현재 물류 프로세스 위주의 적용에서 발전해서 개별 상품의 RFID가 부착 유통되는 단계에 이를 때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오토아이디 센터와 EPC 글로벌과 같은 연구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법 제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RFID 프라이버시 대응 방안은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은 킬 태그 등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기능을 상실시키고요. RFID 태그를 물류 유통 프로세스에만 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업체와 정책의 대응도 이 방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를 다른 기술들과 비교했는데요. 바코드와 스마트 카드와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바코드는 적외선 통신을 하고요. 가까워야 되죠. 그리고 한 4초 정도 있어야 인식이 되고요. 가격은 1센트 정도고 사물에 적용이 되고요. 형태는 특수 프린트 용지에 바코드가 찍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카드는 주파수는 좀 다양한데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인식 거리는 가까울 수도 있고 이것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고요. 인식 속도는 빠른 편인데 비용이 비싸요. 3에서 5달러 정도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져다니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카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RFID는 125, 134에서 2.45GHz까지 주파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식 거리는 매우 길죠. 저주파일 경우는. 그리고 인식 속도는 매우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25센트에서 1달러. 목표는 더 싸게 하는 거고요. 적용 영역은 모든 객체. 그리고 형태는 RFID니까 어떤 태그에 담을 거냐의 문제겠죠. 라벨, 스틱, 카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RFID 응용 분야는 자산 관리, 자산 장비 운영, 보존, 업그레이드, 폐기까지 전체적인 관리, 재고 관리, 개별 제품에 부착하여 재고 파악 및 원하는 조건 등의 검색이 가능하고요. 물류 택배에서는 택배 접수 시 배송 정보를 저장하여 입출고, 소트 및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요. AS 도난 방지, 그리고 POS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